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보시면 이제 등기법 보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기억하세요. 지난 시간 나왔던 거 있죠. 등기 종류. 가장 이제 그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이제 그 내용에 따른 분류. 그래서 이제 변경, 경정, 말소, 멸실, 말소회복. 가장 이제 중요한 뜻입니다. 보셔야 돼요. 그럼 이제 효력에 따른 분류에서는 종국 등기와 예비 등기. 예비 등기 대표 뭐? 그 이제 가등기 이렇게. 그럼 또 이제 방법에 따른 분류. 형식에 따른 분류. 거기 이제 주등기와 부기등기인데 이제 부기등기 종류. 그래서 보시고 요 부기등기 제가 일부러 그렇게 했어요. 그냥 한 개만 딱 보셨어요. 등기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 그래서 뭔가 하면 이 부기등기는 주등기와의 동일성, 연속성을 이제 나타냅니다. 이렇게 보셨고 이제 4페이지 보시면 자료 보시면 3절에 이제 등기의 대상 나옵니다. 자 보시면 이제 요 세 번째 이제 등기의 대상. 그럼 이제 이렇게 했어요. 이제 등기할 대상 보시면 우리 지금 등기법 정식 명칭이 뭐라고요? 부동산 등기법. 그러면 등기할 대상은 뭐다? 당연히 이제 부동산이겠죠. 이렇게. 보시면 이제 이 파트를 크게 세 개로 잘라요. 보시면 첫 번째가 이제 요게 나왔고요. 첫 번째가 등기할 물건. 등기할 물건이 뭐가 있는가? 여기가 이제 우리 말하던 부동산. 다시 이제 부동산은 뭐가 있다? 토지와 건물 이렇게. 그래서 이제 토지 건물 해당합니다. 그리고 보시고 이제 이 파트 나중에 공부해주면 민법 내용을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일단 등기할 물건 간단한 게 토지와 건물이 있다더라. 이렇게. 그다음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등기할 권리가 나오겠죠. 이제 등기할 권리가 뭐가 있는가? 그럼 이제 요 등기할 권리인데 요 등기할 권리는 대표가 물건이에요. 물건. 부동산 물건. 그래서 흔히 나오는 게 이제 뭐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럼 이제 저당권 이렇게. 이게 이제 대표. 또 이제 뭐 권리, 질권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권리는 대표는 물건이고 또 채권도 등기할 수 있어요. 부동산 임차권, 또 부동산 환매권 이렇게. 그리고 또 특수하게 이제 뭐 채권, 담보권 이런 권리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등기할 권리 이렇게. 아직 세부 사항을 막 외우시거나 그럴 파트는 아니에요. 이렇게. 또 하나 이제 세 번째가 이제 등기할 권리 변동. 자, 등기할 권리 변동이다. 보시면 이 권리 변동 파트인데 여기도 또 이제 민법 내용이에요. 그래서 대표가 이제 거기에요. 자, 오늘 한번 들어만 놓으세요. 민법 186조. 자, 기억나세요?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 변동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원감은 여기에요. 다시요.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 변동은 그랬습니다.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 변동. 그래서 아까 우리가 계약 그랬죠? 그래서 우리나라 계약만으로 걸린 변동 안 하죠. 뭐까지 해라? 등기까지 이렇게. 또 이제 요거랑 짝을 이루는 게 또 있어요. 민법 187조. 여기는 법률 규정 그래요. 상속, 공용증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자, 그런데 처분 시에는 등기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거 제가 아까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자, 보세요. 아버지는 갑이고 아들이 을이다. 이렇게. 근데 아버지가 이제 부동산 소유자예요. 아버지가 이제 사망을 딱 하죠. 그럼 소유권은 상속이 되겠죠. 그럼 보세요. 이때 아들 을이 등기해야 소유자 이렇게 하면요. 문제에 따라서요. 이때는 갑이 사망을 하면 사망한 순간에 바로 소유권은 바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을은 등기하지 않아도 소유자예요. 등기하지 않아도. 자, 그런데 을은 언제는 등기해라? 을이병에게 처분할 때 그때는 갑에서 을 앞으로 등기해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다시 이제 구분 186, 187 양자의 비교 이렇게. 보시면 권리변동. 요거는 계속 중요한 사항이에요. 근데 보시면 여기는 뭔가 하면 시험 보러 가시면 문제는 거기 나와요. 민법 시험에. 민법 때문에 훨씬 더 이제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렇게. 민법 때문에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정확히 추정하세요.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보시면 등기법 시험에 공부하고 나서요. 문제 풀 때는 민법을 푸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다시 이제 등기할 물건, 등기할 권리, 등기할 권리 변동 파트 이렇게. 보시고 여기서 이제 그 등기할 대상 보시면 시험에 자주 나왔죠. 최근 10년간 5번 나왔습니다. 5번 나왔어요. 근데 보시면 주로 문제 나온 데는 여기에요. 등기할 물건. 여기가 이제 중요하게 이제 뜨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네 번째는 이거 나와요. 등기의 효력. 효력. 자, 보시고 이제 이렇게 합니다. 자, 등기를 했다. 어떤 효력이 있는가? 여기도 크게 이제 6가지가 쭉 나올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첫 번째는 물권 변동적 효력이에요. 자, 물권 변동 효력. 말 그대로죠? 자, 등기하니까 물권이 변동하더라. 그래서 물권 변동적 효력. 아까 했어요. 186조.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 변동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그 말이죠. 그럼 이제 두 번째.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대항적 효력이라고 불러요. 자, 대항적 효력. 대항이란 말, 자, 자주 들어봤죠? 자, 민법 시간에 주로 나와요. 민법 시간에. 자, 뭐, 이렇게 하죠. 민법 보다 보면 이렇게 해요. 전항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자, 대항하지 못한다. 무슨 말? 대항? 이 대항이란 말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권리의 주장 그러세요. 등기를 하면 제3자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이게 주로 이제 부동산 채권과 이어집니다. 대항적 효력.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자, 추정적 효력이라고 불러요. 자료 보시면 별도로 잘라놨어요. 등기의 추정력 이렇게. 그래서 최근에 이제 4번 시험 나왔죠. 이렇게. 주로 짝수의 전문 쭉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보시고 추정력 이 파트도 이제 중요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이렇게 하세요. 앞으로 추정력 나오면 이렇게 합니다. 자, 비록 무효인 등기라 할지라도 무효인 등기부에 등기가 돼 있으면 해당 권리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해 줍니다. 추정해 준다. 이렇게. 보시고 여기서 추정이란 말. 이 말도 이제 민법 내용을 좀 알고 보셔야 돼요. 이렇게 하세요. 자, 추정력. 자, 무효인 등기라 할지라도 등기부에 등기가 돼 있으면 해당 권리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해 준다. 그 말입니다. 왜냐? 등기를 딱 떼봐서요. 등기를 딱 보니까 누구 앞으로 소유권이 돼 있습니다. 그 문제가 우리가 이 등기부 내용을 이제 믿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일반적으로 믿겠죠. 등기부 왜 믿어요? 등기 누가 했으니까? 등기는 등기관, 국가기관이 했으니까. 그게 뭔가 하면 자 보세요. 등기부에 어떤 권리가 등기돼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합니다. 무효라 할지라도 등기부에 등기된 권리는 유효하게 존재한 것으로 추정해 준다. 그 뜻입니다. 이게 추정력. 오케이. 그다음 이제 자, 네 번째. 네 번째는 이제 이렇게요. 순위 확정적 효력입니다. 순위 확정적 효력. 자, 요거는 뭔가 하면 자, 이제 그런 거 봤을 거예요. 이제 등기부를 딱 보다 보면 아까 우리 얘기했죠. 자, 갑구나 얼굴 그릴 때 제일 앞에가 순위번호 그랬죠. 뭔가 하면 각종 등기를 등기부에 등기하니까 순위가 딱 정해집니다. 그래서 등기부에 등기하니까 순위가 확정됐다. 그게 순위 확정적 효력입니다. 순위가 이제 딱 정해지니까 각종 권리를 순위를 비교할 수 있겠죠. 이렇게 순위 확정적 효력. 이렇게. 그다음 이제 다섯 번째는 이렇게요. 형식적 확정력 그래요. 형식적 확정력. 다른 말로는 후등기 저지력. 이렇게 형식적 확정력이다. 자, 말 그대로 자, 이제 등기부에 등기를 딱 했습니다. 등기부에 등기하니까 보세요. 이제 등기 대보. 그다음 보시면 그 등기가 이렇게 해요. 그 등기가 기간이 만료합니다. 이게 기간이 만료하면 무슨 등기해야죠? 말소 등기를 해야죠. 자, 근데 기간 만료한 후에 말소 등기를 안 했어요. 그래도 보세요. 기간이 끝나서 말소 등기를 해야 되는데 말소 안 하고 있더라. 그래도 그 등기는 현재 등기부에 등기가 돼 있죠. 그러니까 요거는 요 등기는 형식적 효력은 존재한다 그 말입니다. 이게 형식적 확정력. 그럼 또 형식적이지만 이제 효력이 등기돼 있으니까 이 등기랑 양립할 수 없는 등기는 받아주지 말자. 이게 이제 후등기 저지력 이렇게. 형식적 확정력. 다른 말로 이렇게 해요. 후등기 저지력 이렇게. 용어 정의. 보시고 근데 이제 조심하세요. 이런 단어들을 억지로 외우지 마세요. 아직은
막 외우실 단어 아닙니다. 이렇게. 그래서 등기 효력에 저런 게 있나 보다 이렇게. 그럼 이제 마지막 하나 더 적으면 여섯 번째는 이제 점유적 효력 이렇게. 이렇게. 점유적 효력이다. 뭐 등기가 점유랑 같은 의미로 쓰일 수 있더라. 점유적 효력 이렇게. 보시고 이렇게 하세요. 여기서 6가지인데 요걸 좀 제가 외우지 말라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가 어차피 민법적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민법 내용을 정확히 아시면 충분히 이제 따라오는 부분들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어떤 용어들이 있는지 그냥 뜻만 한번 읽어보세요. 이렇게. 그래서 등기 효력 보시고 이 파트는 흔히 시험 보러 가시면 주로 거기 시험 나와요. 거기 이제 등기의 추정력, 추정적 효력이다. 이렇게. 여기 이제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렇게. 그다음 이제 제5절. 제5절에 이제 가시면 등기의 유효 요건 나와요. 자, 이렇게 해서요. 오늘 자, 보시면 자, 아까 등기할 때도 이렇게 했죠. 그냥 등기하는 거 아니죠. 어떻게 했어요?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등기했죠. 또는 갑과 을이요. 전세권 설정 계약을 하고 그 다음 등기했죠. 또는 갑이 을로부터 돈을 1억을 빌려오고 담보로서 저당을 설정했죠. 그러니까 언제나 뭔가면 이 등기 요건이 이렇게 돼 있어요. 제일 먼저 법률 행위가 있어야 돼요. 법률행위. 이게 계약이에요. 쉽게 말해서. 법률행위가 있고 그 다음에 아울러서 등기가 와야죠. 그래서 뭔가 하면 이 등기 유효권을 이렇게 합니다. 법률행위가 있고 아울러서 등기가 와야 한다. 이게 유효권이에요. 두 가지. 또 그리고 법률행위와 등기가 이제 일치해야 돼요. 이렇게. 등기 내용이. 이게 이제 우리 흔히 말하던 등기의 유효요건입니다.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자, 누가 이제 와서 이제 등기를 딱 해놓고요. 자, 이 등기가 유효냐 무효냐 물어보면 그때는 구별 기준이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 뭐? 첫 번째 법률 행위, 계약이 있어야 한다. 두 번째 등기부에 등기가 돼야 돼요. 그럼 세 번째는 법률 행위와 등기가 내용이 일치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 세 개를 충족하면 그때가 이제 유효입니다. 이렇게. 보시고 여기 제가 오늘 첫날이라서 잘 안 하는 이건가 하면 여기도 어차피 나중에 보시면 민법적 내용을 많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특히 이제 보시고 이렇게 하세요. 여기까지가 이제 흔히 말하던 이제 그 뭐랄까요. 자, 등기법 총설 파트인데 여기가 민법과 이어집니다. 특히 물권법 부분이라. 그래서 뭔가 하면 이제 보세요. 자, 등기의 대상, 자, 등기 효력, 등기 유효권 이런 것들을 충실히 공부를 하셔야 나중에 민법이 편해져요. 특히 물권법 부분 이렇게. 그래서 여보세요. 이 파트는 이렇게 합니다. 시험 보러 가시면 등기법에서 보통 이 파트가 보통 한 개 내지 두 개 나올 거예요. 한 개나 두 개. 근데 보시면 이 파트가 또 민법 시험에 보통 한 4개쯤 나올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하면 민법 때문에 더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제 공부하실 때 특히 이제 민법 때문에 더 많이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1장 내용. 그래서 이제 등기법 총설 그랬습니다. 그 다음 이제 자, 2장을 딱 보시면 2장에 이제 등기의 기간과 그 설비라고 되어 있죠. 보시면 요거 이제 등기의 기간. 첫 번째 등기 기간이 뭐예요? 등기하는 기간? 여기가 이제 등기소가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 이제 설비인데 등기소에 있는 인적 설비가 뭐다? 인적 설비가 이제 요게 등기관이 되겠죠. 또 그리고 등기소에 있는 물적 설비가 뭐다? 요게 등기부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3개 나와요. 등기소, 등기관, 등기부. 여기서 뭐 등기소나 등기관은 크게 문제거리 못 됩니다. 대신에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등기부는 정확히 보셔야 돼요. 등기부. 이렇게. 그럼 이제 또 올려보세요. 아까 한 번 했죠? 자, 우리가 이렇게 합니다. 등기부 이렇게 하면은 뭐 지금은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내 토지나 내 건물에는 등기부가 아니고요. 내 토지나 내 건물에는 등기 기록이 있습니다. 등기 기록이 있고 그 등기 기록을 다 묶어놓은 거를 우리가 등기부라 불러요. 이거 좀 용어가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내 건물이나 내 토지에는 등기 기록이 있다. 그래서 1필의 토지, 한 개의 건물에는 이제 등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이렇게 해요. 조금은 이제 등기 기록 그랬죠? 그래서 이제 보세요.
자, 등기 기록인데 다시 여기는 크게 이제 세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등기 기록 제일 앞에가 뭐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표제부. 표제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갑구가 있고 을구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1등기 기록 그러면 이렇게 세 개 부로 돼 있어요. 표제부, 갑구, 을구 이렇게. 그리고 자 표제부. 이 표제부에는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합니다.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 그 다음 이제 갑구. 갑구에는 주로 이렇게 해요. 소유권에 관한 사항. 소유권 보존, 소유권 이전. 아까 한번 봤죠. 또 이제 을구.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 주로 이제 전세권 또는 저당권 이렇게. 또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지상권, 또 지역권 이런 것들. 그래서 기억하세요. 1등기 기록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1등기 기록. 이렇게 세 개의 부분으로 되어 있다. 표제부, 갑구, 을구. 묶어서 1등기 기록. 이렇게 하세요. 자, 1등기 기록 나오면 이렇게 하세요. 한 장이다 그러면 안 돼요. 여기는 한 세트. 세트. 그래서 여기서 표제부, 갑구, 을구 묶어서 이제 이렇게 해요. 이제 1등기 기록이다. 우리나라는 이제 부동산별로 등기 기록을 따로따로 두고 있습니다. 흔히 이렇게 표현하죠. 1부동산 1등기 기록주의다. 1부동산 1등기 기록주의. 이렇게. 그래서 무조건 요게 이제 1등기 기록. 또 이제 자 하나 더 확인할게요. 또 하나. 그 다음은 이제 흔히 우리 이렇게 현재 지금 보면 단독주택보다는 아파트 사는 분들이 많죠. 아파트.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아파트의 등기부. 그걸 우리가 이렇게 할게요. 구분 건물 등기 기록을 불러요. 구분 건물의 등기 기록. 이렇게 해서요. 자, 등기 기록. 여기 과거로 치면은 등기부예요. 그래서 여기는 구분 건물의 등기 기록. 약간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뭔가 하면 보세요. 현재 아파트를 딱 보면 이렇게 있죠. 아파트 이렇게 보면 아파트 101동이 이렇게 있고 101동. 그리고 이제 여기 301호 딱 샀어요. 그럼 이제 보세요. 그럼요. 우리가 산 거는 101동에 301호죠. 그래서 과연 이 아파트는 등기부가 어떻게 있는가 그 말입니다. 이게 조금 달라요. 이렇게 합니다. 보세요. 지금 보시면 101동 이것도 하나의 건물이죠. 우리가 그래서 구분 건물의 등기 기록 그러면 문제가 뭐예요? 아파트가 딱 보니까 101동도 하나의 건물입니다. 그리고 101동에 301호 이것도 하나의 건물이죠. 이렇게 합니다. 앞으로 자 101동의 등기부 딱 보시면 이렇게 있어요. 자 101동도 하나의 건물이니까 제일 앞장 첫 번째 장 여기는 101동의 표제부예요. 101동 101동 전체 뭐 각 측면적 다 쓰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하나 그럼 또 이제 두 번째 101동의 갑구 그런 거는 없어요. 자 그럼 혹시 한번 보세요. 혹시 주위에서 이런 말 들어봤어요? 자, 누가 오더니 또 잘난 척합니다. 자, 나 이번에 아파트 한 동 샀다 이럽니다. 아파트 한 동 샀다. 이런 말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죠. 그러니까 뭔가 하면 101동 이거는 개인의 소유권의 대상이다 아니다. 대상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째 보세요. 101동이 지금 개인의 소유권 대상이 아니니까 갑구는 둘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럼 갑구가 없으니 을구도 없겠지. 그래서 뭔가 하면 여기 101동은 이렇게 표제부 한 장만 딱 있습니다. 1동의 표제부. 그 다음 이제 또 여기 101호. 101호가 이제 하나의 건물이죠. 그럼 101호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101호에 다시 이렇게 나와죠. 101호의 등기부. 101호의 표제부, 갑구, 을구 이렇게. 또 102호. 하나의 건물이죠. 그럼 102호에 다시 이제 뭐 102호에 이렇게. 표제부, 갑구, 을구 쭉 묶어서 여기가 이제 502호예요. 그럼 502호에 다시 이렇게 이제 묶어서 표제부, 갑구, 을구.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여기 제일 앞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묶어서 이게 1등기 기록이에요. 이렇게 1등기 기록. 그래서 흔히 이렇게 해서 표현합니다. 구분 건물의 경우에도 1부동산 1등기 기록은 지켜지고 있다예요. 왜냐? 이게 지금 다 묶어서 우리가 1등기 기록 그랬으니까. 그럼 또 하나 1등기 기록은 한 장이 아니죠. 한 세트지 세트.
요게 한 세트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기억하세요. 구분 건물에서는 요것도 1등기 기록이에요. 하나 무조건 기억하시고 또 하나. 지금 제가 여기 301호 소유자죠. 그럼 제가 301호의 등기사항 과거에는 등기부 등초본 그랬죠? 근데 지금 그렇게 안 불러요. 지금은 등기사항 증명서라 불러요. 등기사항 증명서. 우리가 그럼 보세요. 요 301호에 등기부 등초본. 지금 식으로 해서 등기사항 증명을 떼면 그때는 뭘 줘요? 그때는 뭐? 이거 다 줘요? 아니지. 그때는 301호에 표제부 갑굴구를 줘야죠. 근데 중요한 말. 그럼 여기서는 301호 거, 301호에 표제부 갑굴구 안 줘요? 아니죠. 어차피 요 301호도 101동의 한 부분이잖아요. 그때는 이렇게 그때는 자, 1동 표제부 요거랑 301호의 표제부 갑굴구 요거 묶어서 요게 또 1등기 기록이에요. 이렇게 1등기 기록. 그래서 반드시 이제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자, 보세요. 다시요. 자, 구분 건물 나오면 떠올리세요. 이게 지금 전체를 가리키는 건지 아니면 여기서 요 301호가 가리키는지 요거를 잘라봐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구분 건물의 경우에도 1부동산 1등기 기록은 지켜지고 있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게 원칙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기억하세요. 1부동산 1등기 기록. 이렇게 기억하시고 자 하나 더. 그럼 이제 자 이거 어때요? 지금 이렇게 했어요. 301호 소유자가 301호에 이제 등기사항 증명을 떼면 그때는 뭘 준다고요? 그때는 자 101동의 표제부랑 301호의 표제부, 갑구, 울구 줬죠. 요것도 한번 따져봐야 돼요. 자, 다시 보세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렇게 했어요. 자, 구분 건물의 등기 기록. 그래서 301호 소유자가 301호의 등기사항 증명을 떼면 제일 앞장 무슨 장? 제일 앞장이 1동 건물의 표제부예요. 1동 건물의 표제부. 101동의 표제부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장은 뭐다? 그 다음 장은 301호 거. 그 다음은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구분 건물의 표제부 이렇게. 그 다음 이제 301호에 갑구가 있고 을구가 있다. 그래서 묶어서 여기가 이제 우리 흔히 말하던 1등기 기록입니다. 첫 번째 1동 건물에 관한 거. 101동에 대해서. 그 다음 이제 구분 건물에 관한 거. 이렇게. 근데 보세요. 특이하게도 표제부가 2개 있어요. 그럼 또 하나. 표제부가 2개인데 표제부에는 똑같은 사항을 적어야 돼요? 다른 사항을 적어야 돼요? 당연히 다른 사항 적어야지. 똑같은 거를 2개 쓸 필요가 없으니까. 다시 잘라요. 그래서 1동 건물 표제부. 다시 이제 아래로 잘라야죠. 상하로 잘라요. 또 여기서 구분 건물 표제부. 301호 거. 다시 여기도 아래로 자릅니다. 이렇게. 그래서 뭔가 하면 별개 사항이 들어가요. 그래서 다시 보세요. 1동 건물 표제부. 위에는 우리가 흔히 앞으로 이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1동 건물의 표시예요. 1동 건물의 표시. 101동 전체에 관한 사항. 각 측면적이 다 들어옵니다. 이렇게. 위에 거. 그다음 이제 밑에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라 불러요. 자, 다시 보세요. 여기 밑에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이렇게. 명칭이 보시면 현재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죠. 토지. 그럼 여기 보세요. 여기 토지 표시니까 여기는 뭘 적어야 돼요? 토지의 표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이렇게. 이게 이제 표시입니다. 이렇게. 아파트 부지에 대해서 이렇게. 그럼 또 이제 보세요. 자, 구분 건물. 301호 거죠? 표제부. 또 아래로 잘라요. 그래서 구분 건물에서 표제부에서 위에는 무슨 칸? 여기 이제 위에는 301호가 들어와야죠. 여기는 전유 부분 건물의 표시예요. 전유 부분 건물의 표시 301호.
301호의 면적 이게 쭉 들어옵니다. 이제. 그럼 또 이제 아랫부분은 뭐다? 아랫부분은 대지권의 표시라 불러요. 이렇게. 여기서 이제 요 네 개 명칭이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하나 확인할 게 있죠. 이게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 들어왔죠. 대지권. 또 밑에 보시면 구분 건물에서 대지권의 표시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대지권, 이게 뭐냐? 이것도 한번 확인해야 돼요. 보세요. 우리가 흔히 단독주택을 사면 단독주택, 토지 건물은 별개죠. 별개상입니다. 따로따로 사와야 돼요. 근데 아파트는 좀 특이합니다. 보세요. 뭔가 하면 아파트인데 지금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아파트에서 301호를 딱 사면 301호만 사와요? 아니 토지집을 같이 사와요. 토지집을 같이 사야지.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뭔가 하면 301호 살 때는 301호와 토지 지분 양자를 두 개를 같이 사왔어요. 묶어서 이렇게. 그래서 뭔가 하면 301호 사면 아파트 토지의 지분을 같이 사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뭔가 하면 특이해도 아파트는 건물과 지분을 묶어놨어요. 이게 뭐다? 이게 대지권이에요. 이렇게. 대지권. 그럼 또 하나 이제 아파트 부지. 아파트 부지가 누구 겁니까? 아파트 부지는 여기서 이렇게 기억하세요. 자, 101호, 201호, 301호 묶어서 우리가 전유 부분 그랬죠? 그러면 아파트 부지 여기는 전유 부분 소유자의 공동 소유예요. 그러면 아파트 부지는 공유지단이다. 공유지가 맞죠. 근데 보세요. 근데 뭔가 하면 그래서 뭔가 하면 근데 아파트 부지가 공유지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아파트 지분, 부지에 대한 지분, 이 지분을 함부로 팔면 아파트 부지가 관리가 돼야 한대요. 관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뭔가 하면 301호 건물과 토지 지분 양자를 묶어놨어요. 이게 대지권이에요. 여기서 다시 보세요. 일동 건물 표제부에서 여기 묶어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죠. 대지권의 목적이다. 이 말이 아파트 부지 이 뜻이에요. 이렇게. 토지의 표시.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이렇게. 또 자, 구분 건물 표제부. 이거 이제 301호 표제부예요. 이거 이제 밑에는 대지권의 표시. 그럼 뭔가 하면 이제 301호 소유자. 이 사람이 아파트 부지 가지고 있는 지분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여기가 대지권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이 등기 파트는 주로 요기할 시험 나와요. 구분 건물 등기기로. 특히 여기서 이제 요 두 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이렇게. 요거 하나. 또 하나가 이제 여기서 대지권의 표시. 요런 사항들이 이제 우리 시험에서 중요하게 물어보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 이제 명칭이랑 기록된 사항도 외우게 될 겁니다. 이렇게. 근데 지금 이렇게 뜻만 이렇게. 또 하나 이제 다시. 가장 중요한 거 가장 기본이 여기에요. 자, 구분 건물 등기 기록 그러면 잘 주의하셔야 돼요. 의미가 두 개로 쓰여 있어요. 그래서 전체를 묶어서 여기를 1등기 기록 글 수 있다 그랬죠. 다 묶어서. 또는 이제 우리가 등기부 등초본 뗄 때, 다른 말로 등기사항 지명뗄 때, 그때는 일동의 표제부랑 301호의 표제부, 갑굴구 묶어서 또 1등기 기록 했죠. 그래서 주의하셔야 돼요. 구분 건물 나오면 떠올리세요. 구분 건물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1부동산 1등기 기록은 지켜지고 있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렇게. 그게 이제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구분 건물 파트 나중에 이제 중요하게 부각될 사항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 그 이제 등기부의 구성 정확히 이제 적어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이번 시간에 이제 뭐 등기할 대상, 뭐 등기 효력, 등기 유효권 이 파트는 그냥 제가 제목만 설명드렸습니다. 나중에 이제 민법을 좀 알고 나면 우리 본 수업 들어가면 다시 이제 자세하게 이제 보실 내용입니다. 이렇게 보실 내용이고, 그다음 이제 2장 등기 기한과 그 설비. 여기서는 등기부에 관한 거.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체크하시고, 그다음 이제 절차 총론. 이 파트는 묶어서 쭉 봐야 돼요. 그래서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쉬었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